파일로 지침서를 만들거나 저런 게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저 파일을 잘 작성하는 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 도메인 지식 있는 사람이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자, 이것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월마트는 O3가 바뀐 거는 출처를 여러 군데를 다 뒤진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비교적 최근인 거에 가중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양질의 데이터. 아까 보시면 챗GPT-4를 썼을 때는 최근 재무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초반에 눈에 많이 띄는 더 과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오류는 아닌데 데이터 자체를 과거 걸 갖고 오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O3는 여러 군데서 가져오고 그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실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RA처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빠르게. 이런 것도 과거에는 못했던 겁니다. 레딧 같은 데는 이 크롤링 이런 게 아마 막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이거를 읽어서 가져오는 건 글에 있는 거를 직접 자기가 스크롤 해가지고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 거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대해서 레딧에서 밸류 인베스팅 포럼에서 타임 투 셀 월마트라는 글이 있더라. 지금은 월마트를 팔 때다. 스탁스, 이것도 레딧에 있는 채널이죠. 소비 위축이 돼서 경기 둔화, 저소득층 압박을 할 거다. 라는 우려가 있더라.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는 부정적인 글이 좀 있더라. 하지만 뭐 긍정적인 글도 있고. 통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주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는 광고와 AI 자동차 추진 뭐 이런 거고요. 주요 부정적인 포인트로는 관세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센티멘트 결론으로는 장기적인 투자자는 긍정,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양극화. 그래서 내가 이제 장기 투자자면 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심리 분석 넘어가고 해봅시다. 못 긁어왔던 사이트들에서 얘가 긁어오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investing.com 같은 경우도 도시 긁는 거는 브라우저로 우회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놨었거든요. 지금은 잘 하더라고요. 업계 전망을 어떻게 보냐고요? AI 기술은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하는 일을 할 텐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금융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제가 만든 인스트럭션 파일 같은 게 무엇을 원해서 저기다 저걸 적어놨고 그런 거 이해를 하지만 비전문가가 알 수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 올바른 의견인지 아닌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AI에 시키기 전에 코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불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는 해야 되고 근데 과거에는 공부를 할 때 효능이 내가 1을 공부하면 한 1.5 정도였는데 지금은 공부를 1을 하면 AI의 힘을 같이 섞어서 하면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10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보시면 제가 만든 인스트럭션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나는 베징가라는 사이트랑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네이버 증권 이런 데를 뒤지라고 했는데 더 좋은 출처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2단계의 분석을 빼먹었다. 꼭 필요한 건데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분석을 해달라고 문서 자체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건데 저 문서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만 멀쩡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저건 제가 한번 인스트럭션 자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전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형태도 아니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형식도 아니긴 했었으니까요. 그런 한계는 있으니까 공부가 무의미하다거나 자리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거를까지는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다만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경쟁은 좀 치열해질 수 있다. 매크로 한번 볼까요? 월마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도 뭐 관련 있을 거고 이후에 디지털 마켓 액트 DMA 본격적으로 이거 제 생각에는 그 웬만한 RA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서 검색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정해야 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를. 그래서 좀 무섭다. 특히나 매크로 분석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섭다고 판단이 들었고 제 지침서를 저렇게 정확하게 따르는 게 저는 놀랬습니다. 왜냐면 O3 전 버전까지는 지침서를 업데이트를 해서 분석을 시켜도 이 정도 퀄리티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전혀. 비슷하게도 못 갔었거든요. 이랬는데 이 O3가 나오면서 얘가 굉장히 강력해졌고 O3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제가 만든 그 챗봇이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API가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출처를 제가 만든 API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면 데이터 출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O3도 해주지 못하는 작업들을 또 지침에 있지만 O3는 해줄 수 없는 작업들을 해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거 못합니다. 나스닥에서
ROE 제일 높은 종목 10개만 나한테 알려줘. 못 해줍니다. 이게 퀀트 같은 거죠. 가장 높은 종목 10개 알려줘. 이게 왜냐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들의 ROE를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이긴 하죠. 이런 질문을 이 챗봇에서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리닝을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는 얘가 그걸 호출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얘는 되는데 얘는 이제 못 해주는. 인터넷을 뒤져서는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상위 종목 한국 검색한다고 나올 게 아니고 공개 블로그 사이트 해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 API랑 결합하면 더 강력해지더라. 핵심은 그거죠. 더 강력해지고 더 커스터마이즈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놀랍다. 개별 주식 분석에 있어서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참고로 이 DCF 모델링에서 적정 주가 알려줘 달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합당한지 아닌지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DCF 모델링 같은 걸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API를 통해서 얘한테 따로 제공을 해주면 얘는 이제 정확한 답변을 내겠죠. 가정과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마 보편적인 걸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해주더라.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DCF 모델링에 필요한 기준 25년 FCF 프리캐시 플로우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전망 그리고 외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기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 4.3 베타 0.5 이게 아마 월마트의 베타겠죠. MRP 5.5 그리고 연구 성장률은 적당합니다. 나름 단기 물가 성장률에 실질 성장률 썼다. 월마트의 넷데프트 주식수 계산했더니 적정 주가 내재 가치는 얼마더라. 그래서 성장률, 외과 이거는 가정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성장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자본 비용을 뭐 이렇게 높거나 낮게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공정 가치가 변하는데 그거를 보수적 기준, 낙관적 기준, 보통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고평가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고 평가를 한 거죠. 가정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본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이제 가능한데 이것도 못해줬습니다. 분명히 지난번까지 못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지난번까지 못했는데 잘합니다. 잘하는 게 놀라운 거죠. 검증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장률을 곱한 거예요. 5년간 이렇게 성장할 거고 5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에 수렴할 거다 라고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불필요해서 AI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바닥부터 알아서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잘된 분석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투자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다 보니까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과거에 막 3, 4시간씩 걸릴 거를 지금은 뭐 5분, 6분이면 이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점이 있는 거죠.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퀄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반갑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언젠가 잠식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다. 아직은 잠식은 안 당했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새 저 지침서를 다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 때 사실 썼던 내용들을 지침서로 살짝 바꿔놓은 건데 출처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API를 이제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스를 이제 연결하는 식으로 지침서를 좀 바꾸고 잘된 분석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고 밸류에이션 관련된 것도 안 넣었었는데 이제 넣어도 되고 주니어는 사실 DCF 밸류에이션 같은 걸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키진 않았었는데 얘는 이제 해주니까 어디 데이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해달라라는 거를 명확하게 지침만 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과 얘한테 데이터 출처를 쏴주는데 인터넷에 없는 데이터를 쏴주는 API 연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O3 전까지는 제미나이가 훨씬 나았었는데 지금은 좀 변했나 보네요. 제미나이는 패스하고 GPT로 갑시다. O3는 사용량이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되면 이걸로 넘어가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공부 한번 열심히 하면 한 달 뒤쯤이면 까먹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까먹고 또 까먹고 내가 진짜 열심히 봤는데 까먹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침서에다 계속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면 까먹었던 것들을 써가지고 분석을 해주게 되죠. 까먹었지만 한번 공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살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아웃풋에 대한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 레버리지가 걸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공부가 불필요해진 게 아니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작금의 AI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콤 봅시다. 팔콤은 제가 잘 아는 회사라서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월마트는 제가 잘 몰라요. 유명하니까 아는데 회사의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태나 이런 거는 저는 몰랐는데 팔콤은 아니까 퀄리티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시총이 굉장히 작은 오래된 회사입니다. 1981년에 배웠고요. 이스 시리즈로 유명한 거 맞죠? 그리고 영웅전설 시리즈 유명한 거 맞죠? 직원 수 65명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요 정도 맞습니다. 1200억, 1300억 발행 주식수 맞고요. PER 요 정도 맞겠네요. 최근 정보를 잘 가져왔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회사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은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40년 넘은 크게 성장할 의지가 없는 회사입니다. 게임 보시면 알아요. 고만고만하게 계속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에 있고요. 그래서 크게 위기 상황도 빠지지 않고 크게 성장하지도 않는 영업현금 흐름 괜찮고 뻔하죠. 매출 성장률 0.4%.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익은 떨어져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무차입. 그죠? 벌써 티가 나죠. 방어적 성격이 있다. 제가 추천을 하냐?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잘. 벌써 이제 얘도 O3랑 비교하니까 다음 단계를 제안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파일에 있는 내용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가 버렸죠. 이제 제가 지침서를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 지침서를 업로드 해가지고 쓸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원래는 그럴 용도로 만들었었던 건데도 실제로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O3가 딱 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플로우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애매하죠. 그러면 이거였나 내가 원한 게? 그러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한번 읽어나 봅시다. 보면 높은 이익률, 고유 IP 있고 맞죠? 틀린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못 쓸 정도였는데 이제는 못 쓸 정도는 아니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줘야 했었거든요. 인스트럭션을 빼곡하게 이제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되게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내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노력의 크기가 좀 덜 돼도 양질의 정보가 오는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했는지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네. 오, 맞았다. 전무이사. 맞았다. 1998년 입사. 그렇네. 순이익률은 괜찮지만 ROE가 낮은 게 여기 특징이죠. 무차입 재무구조. 부채 비율 없고. 신작 IP 확장 트레일 20주년 맞아 출시. 최근에 출시한 게 있는데 반응은 시원찮고요. 글로벌 플랫폼 진출을 가속하겠다. 이제 대표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전 대표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최근에 바뀌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겠다고 지금 가열차게 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10년 만에 사장 선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직원 수가 적잖아요. 회장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회사가 되게 조촐합니다. 어쨌든 틀린 건 없다. 훌륭하네요. 내가 좋은 질문을 날렸을 때 양질의 대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날리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코딩도 마찬가지잖아요. 커서 AI가 나오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았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잘못 굴려가지고 너무 많이 나아가 버리면 사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데 시니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커서 얘를 딱 키고 백엔드 쪽 패스트 API 쓰고 프론트엔드는 노드.js랑 뭐 타입스크립트 섞어가지고 해라. 하겠죠. 얘는 커서 얘가 알아서 할 텐데 나온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디버깅도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이제 그 만든 사람이 필요한 기능만 이제 하나씩 뽑아다 쓴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맡겨버렸을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AI가 무서운 점은 아는 사람한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주더라.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알게 만들어준다기보다 기존에 뭔가를 알고 있고 그쪽 관련된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해주더라. 저만 해도 개별 주식 분석은 상당수를 O3에다 내가 만든 인스트럭션만 넣어도 잘 되네. 답변이 훌륭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우면서도 반가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쪽 도메인이 있기 때문인 거고 제가 만약에 헤지펀드 매니저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는 주니어 한 6, 7명 지금 만약에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로 돌아가서 저한테 자금을 운영하라고 저는 딱 2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6, 7명까지. 그만큼 이제 사람 수가 덜 필요하고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레버리지를 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사실 결론입니다.